안녕하세요. 자, 벌써 이제 9주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9주차 1강 할 건데, 토익 고득점 전략으로서 우리가 이제 전치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말 그대로 앞전자에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야. 꼭 앞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치사가 문장 끝으로 못 갑니까? 갈 수 있죠. 근데 뒤로 간다고 해서 후치사인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 국어는 이제 조사라고 해서 후치사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치사는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조사는 은는이가 같은 거 있죠. 그 전치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사는 영어의 전치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이게 전치사는 좀 불안정합니다. 근데 우리 국어의 조사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럼 전치사는 뭐 선생님들은 그러죠? 뭐 그냥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살짝 넘어가도 돼. 그냥 그래서 꼭 그 끝에 배우기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전치사야말로 공부를 한 번만 잘 해두면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와 관련해서 뭐 그러면 그 시험에 토익 시험 같은데 나올 때 전치사를 넣을 건지 접속사를 넣을 건지 관계대명사를 넣을 건지 관계부사를 넣을 건지 요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쭉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를 집어넣는지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고 나서 뭐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토익에서 이제 첫 번째 스타일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가로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다 이런 얘기. 그러면 바로 이런 건 무엇을 집어넣느냐 그러면 뒤에는 어떤 절인데 앞에는 절이 아니라 구가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치사 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외팔이다 그런 얘기죠. 외팔. 그러면 외팔이면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외팔이면 전치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한쪽은 문장이 완전한데 한쪽은 불완전해. 목적어를 받아. 그러면 전치사를 이루고 이렇게 전치사 구가 되는데 전치사 구에는 형용사구하고 부사구밖에 안 돼요. 명사구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두 번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이런 문장이죠. 뭐 가로가 이제 중간에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음에 뭐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주어 동사 다음에 그죠? 가로 다음에 뭐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뒤에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주어가 빠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죠. 주어 역할 하면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런 얘기죠.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어 역할을 하면서도 두 문장을 연결한다.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결국 불완전한 일형식에서 오형식을 따져서 불완전한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번은 불완전한 문장을 연결한다. 이것이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불완전한 문장을 연결한다. 그럼 이제 똑같은 스타일인데 완전한 문장을 연결하면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완전한 문장을 연결한다. 주어 동사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로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건 3형식이지만 1형식에서 5형식 따져봐 갖고 완전한 문장을 연결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을 연결할 때
접속사와 관계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접속사는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덧 같은 건데 여기 선행사가 없어요. 접속사는 선행사가 없는데 관계부사는 where, when, why, how라는 관계부사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얘는 이제 모든 관계부사의 선행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서도 가로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것도 완전한 센텐스가 돼요. 그러면 선행사가 where, when, why, how는 선행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관계부사의 선행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계부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 그죠? 아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넣을 것이냐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뒤에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인데 앞에가 가로 다음에 목조가 나왔다 그러면 외팔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어 받는 건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형용사구나 부사구밖에 없어요. 명사구는 없다는 거 명심하고 주로 오브 플러스 목적 오브가 붙으면 90%는 이상은 뭐예요? 형용사구. 오브 이의 전치사 뭐 in이나 with나 그죠? with 뭐 이런 오브를 지은 나머지 전치사가 다음에 목적어는 주로 부사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오브가 안 나오고 뭐 in이 나오든 with가 나오든 to가 나오든 이런 그 오브 이의 전치사가 나오더라도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구가 되는 거예요. 왜? 형용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명사를 꾸미려고 태어난 거죠. 이와 같이 전치사는 한쪽은 문장은 완전한데 한쪽은 외팔이야 그러면 어떤 구가 되는 거죠. 전치사 구가 되고 두 번째는 주어 동사 다음에 가로치고요. 뒤에 뭐 동사 목적어다 그러면 동사 앞에는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거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는데 what 같은 것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문장 연결해요. 뒤에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따져갖고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접속사나 관계부사를 쓰는데 접속사 덧 같은 거 접속사는 결국 선행사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는 선행사가 있어요. 있지만 모든 관계부사에서는 선행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접속사는 선행사가 아예 없는 거고요.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원래는 있었는데 생략이 가능해서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크게 보면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주어 빠졌네? 주격 관계대명사 필요합니다. 목적어 빠졌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필요. 소유격 다음에 명사인데 소유격이 꾸미는 게 명사를 꾸미는 게 없네? 그러면 소유관계대명사. 그리고 완전한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덧,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 이렇게 있다라고 일단 무엇을 집어넣는가는 이렇게 파악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파악을 해놓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치사는 뭐를 역할을 하느냐? 전치사는 일단은 목적어를 이렇게 전치사는 결국 목적어를 받고 절을 주로 받지 않죠. 주어 동사 절을 못 받는데 예외적으로 관계대명사절 같은 경우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절이라고 해서 뭐 100% 안 된다, 뭐 언어라는 건 안 된다, 네버, 절대 안 돼, 뭐 이렇게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90% 이상의 전치사는 목적으로 명사, 대명사, 그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전치사라는 것은 일단 전치사를 보면 앞전자죠.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위치하는 말인데 free position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free라는 것은 before의 뜻이다 이런 얘기죠. position이라는 건 위치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free position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뒤에 목적을 받는데 뭐 목적어가 이제 명사라든가 대명사라든가 뭐 동명사라든가 이런 게를 받을 수 있어요. 즉, 그 목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절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치사 구는 형용사 구가 있고, 형용사 구는 O 플러스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사구는 of EA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of가 아니라도 형용사구가 될 수가 있는데, the water 예를 들어서 뭐 in this bottle, the water in this bottle 이 병에 있는 물은 뭐 is good 좋다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water가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in일지라도 이게 명사를 꾸미니까 in이라도 형용사 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in이 of가 아니더라도 water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이 병에 있는 그죠 물 이렇게 한정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the water in the bottle 이 병에 있는 물 그죠? in this bottle이 물이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구가 돼요. 형용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명사를 꾸미려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즉 명사를 꾸미지 않으려면 태어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 즉 절을 받지 않는데 관계대명사 절 같은 경우는 어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 전치사가 뒤로 들어간다고 해서 후치사가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전치사가 앞으로 가든 뒤로 들어가든 명칭은 전치사일 뿐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시간과 장소의 관념에서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시간과 장소. 그래서 그림으로 몇 개 전시사는 그려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수월해진다,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 그러면 전시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의 전시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보면 at, 그 다음에 on, 그 다음에 i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n이 가장 넓고요, at이 가장 작은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at이라는 것은 시 분초를 말해요. 시 분초, 시나 분이나 초를 말하고, on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 분초라는 건 짧은 시간이죠. at 10 o'clock 이런 식으로, at 10 o'clock 이런 식으로. on이라는 것은 중간 시간이나 장소를 말하는데, 중간 시간이라는 것은 요일 같은 거, on Monday 이렇게 요일 on Monday. 그다음 in이라는 넓은 시간이다 이런 얘기인데, 해, 년, 계절 이렇게 넓은 시간인데요. 이 in이라는 것은 in 1935, 1935년 이런 연대 표시라든가, in summer, in spring, in winter 이렇게 그죠? in fall 이렇게 해서 계절이라든가 이렇게 넓은 개념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 전치사는요, 그렇지만서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중첩될 때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상대적인 개념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만큼 하고 2강에서 뵙겠습니다.